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번 주 내내 우울한 이야기만 쭉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좀 밝은 기분으로 금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흥이 나는 기업 스토리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조현민으로부터 촉발된 대한항공 조씨 일가, 조간해라고 부르던데요. 이 조간해의 갑질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조간해가 얼마나 인간이야로 살았으면 이렇게 많은 녹취 파일들이 이렇게 삽시간에 퍼질 수 있나 놀랍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재벌들의 폐악질에 관해서 여러 자료들을 그래도 꽤 훑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조간해 너희들이 짱 드세요. 니네들이 1등입니다. 제 결론 내리면은요. 어제 보니까 그런 녹취 파일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화요일에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폭로를 한번 쭉 소개해드렸는데 그 방송 보면 조현민 엄마가 이명희라는 사람인데 이 이명희는 아침부터 밤까지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폭로가 있었잖아요. 아니, 항공계의 김용민입니까? 그 정도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김용민 PD님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명희 씨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 2013년에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이명희가 리모델링 공사하시는 노동자분들께 이게 제가 말로 하면 뉘앙스가 안 사는데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잘라. 아우 저 거지 같은 놈. 이 새끼야. 저 씨발놈의 새끼 나가. 이렇게 절규하는 파일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파일을 녹음하신 분 이야기가 대한항공 사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라는 생각에 녹음을 해두셨다는데요. 참 이 집안은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다른 일들이 있어서 바빠서 김용민 브리핑을 쭉 못 듣다가 오늘 이제 비로소 월요일자부터 몰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예. 월요일자 김용민 파일에 조현민 목소리하고 고라니 목소리를 교차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 듣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이명희 녹취 파일을 보면 나중에 이명희 씨가 제풀에 못 이겨서 나가! 나가! 이렇게 소리치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듣고 뭐가 생각이 났냐면 독립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독립투사들이 독립투쟁 때 불렀던 노래고 요즘은 크라잉넛이라는 유명한 펑키락 그룹이 리메이크도 했던데 노래가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좀 죄송한데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요 노래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요런 대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그 이명희가 했었던 나가 이걸 입히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하면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예. 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능력자님 계시면 합성해서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고라니 못지않게 잘 어울리는 콜라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는 그만하고요. 예. 어제 외신 중에 굉장히 독특한 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에요. 여객기가 한 대 떴는데 무려 지상 9km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2배 높이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높은 상공에서 엔진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49명이 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항공기를 모는 조종사가 테미 조 슐츠라는 여성인데요. 56세입니다. 이 기장이 비행기 안에서 엔진이 터지니까 유리창도 깨지고 비행기 안에서 유리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슐츠 기장이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하게 관제탑하고 교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인근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돌려서요. 비상 착륙을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죽고 7명이 다치기는 했는데 9km 상공에서 엔진이 터졌는데 대형 참사를 막아냈어요. 그래서 탑승객들이 이 슐츠 기장을 보고 더 큰 비극을 막은 미국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승객 중에 엘프레드 톰린슨이라는 사람은 슐프 기장에게 강철의 담력을 지닌 여성 조종사다.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내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항공사가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 소속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죠. 그런데 사우스웨스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은요. 정말로 이 기장, 승무원 이런 분들요.
기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너무너무 중요한 산업입니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늘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쫓기듯이 일을 하느냐, 이건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하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항공사는 어떤 업종보다도 기내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이 정말로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기내 노동자들 사기를 진짜 여수로 알죠. 예. 조가항공 일가가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슐츠 기장 소식을 보고 저기가 사우스웨스트라면 저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영학에는 ECP 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ECP 체인이라는 게 E가 노동자, employee의 첫 글자고요. C는 고객, customer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P는 주주, profit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요걸 따서 ECP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경영자들은 항상 선택을 해요. 이 ECP, 노동자, 고객, 주주 중에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다루는 학문이 경영학의 ECP 체인 이론입니다. 노동자, 고객, 주주 셋 다 모두 기업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예. 노동자가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들죠. 고객이 없으면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는 그 기업을 소유한 주인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웨스트의 창업주가 허브 켈러허라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켈러허 회장은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 고객, 주주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아니, 그게 질문이 됩니까? 당연히 노동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헌신하고 에너지가 충만할 때 회사는 고객에게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행복하면 그분들이 다시 우리 회사를 찾습니다. 그것이 곧 주주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CP 체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단연코 압도적으로 이 employee, 즉 노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켈러허는 회사가 직원들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라는 소신을 진짜로 갖고 있습니다. 켈러허 말이 많은 기업이 종교적 신념처럼 믿고 있는 게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틀렸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고객이 왕이 아니고 노동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에서 복음을 하거나 직원을 괴롭히는 불량 고객은 과감히 해고해야 된다. 고객을 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우스웨스트는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꼽혀요. 이 켈러 회장이 1967년에 중고 보잉 737 세대로 항공사를 차렸는데, 이때 사람들이 무지 비웃었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에 유명한 거대 항공사가 하나 둘이 아닌데 저 고물 비행기 제대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였죠. 실제로 켈러는 초창기 사업에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켈러는 아무리 사업에서 고전을 해도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요. 이 사람 철학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고객 서비스가 진심으로 나아지고 그게 항공사 신뢰를 높인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된 다음에 이 회사가 이후에 무려 37년 동안 흑자를 내는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예. 놀랍게도 2001년 그 9.11 테러 났을 때 미국 모든 항공사들 실적이 박살났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사우스웨스트만은 흑자를 냈어요. 이 회사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존중하냐면 회사가 모든 직원들 생일 파티를 공식적으로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조현민은 지 생일 때 생일준비위원회 뭐 이런 거 꾸렸다면서요. 지 생일 때문에요. 이 회사는 16,000명 노동자들이 있는데 모든 노동자들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챙겨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이 켈러 회장이 재임 시절에 16,000명 노동자 이름을 전부 다 암기하고 있었답니다. 얼굴하고요. 아니 어떻게 10,000명 이름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요. 그 얼굴까지 다 알고 있어서 누구나 얼굴을 보면 사람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해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켈러허가 직접 회장이 토끼 분장을 하고 짜잔 하고 소리를 치고 나타나서 재롱을 떨었대요. 아이고. 엘비스 프레슬리 분장을 하고 춤을 춘 적도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면 당연히 이름 부르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자상했었습니다. 예. 생일뿐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돼도 켈러 회장이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말을 적어서 선물을 보냈고요. 이렇게 회장이 따뜻하니까 1994년에 이 회사 노동자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노동자들의 이름을 걸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냅니다. 그 직원들의 광고 내용이 이래요. 헤이 허브, 허브가 이제 켈러허 이름입니다. 헤이 허브,
우리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주고 직접 선물을 주는 허브, 당신이 회장님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워요, 허브. 이렇게 적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네. 이런 리더가 항공사를 이끄니까 사우스웨스트는 노동자들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실제 켈러허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을 지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하라.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켈러허가 과거에 포천지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지위나 직함은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나의 평생의 가르침이 됐다. 직원을 고객처럼 여기는 사우스웨스트 정신의 기본이 됐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켈러허 회장의 지론이 노동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진짜 매일 웃음이 넘친다고 해요. 그 켈러허 회장의 별명이 웃음교 교주 혹은 세계에서 제일 웃긴 CEO였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의 경영을 퍼니지먼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펀, 즐겁다라는 말하고 경영, 매니지먼트를 합쳐서 퍼니지먼트라고 불렀죠. 이것도 유명한 일인데 1992년에요. 댈러스에 있는 한 레슬링 체육관에서 세기의 팔씨름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언론 기자들 무지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무슨 팔씨름이었냐면 당시 사우스웨스트 항공하고 스티븐슨 항공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분쟁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가 어떤 모토를 만들어서 썼는데 스티븐슨 항공에서 시비를 건 겁니다. 우리 거 뺏겼다. 사용하지 마라. 뭐 이렇게 소송이 오가면서 두 회사가 분쟁이 붙었습니다. 이 분쟁 때문에 두 회사 회장하고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걸 네가 써도 되니 표절이니 뭐 변호사 불러 소송을 거네 마에 이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브 켈러 회장이 좋다 이렇게 하자. 너희 회사 사장하고 나하고 팔씨름으로 결판을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심각했던 회장이 갑자기 웃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사장이 막 웃다가 좋다 오케이 팔씨름으로 결판 내자 이래버린 거예요. 이래서 허브 켈러 회장하고 커드 포월드 회장하고 이 두 회사 회장이 공식적으로 댈러스에서 팔씨름으로 승부를 벌였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 끝에 이 팔씨름 시합에서 켈러허가 져요. 그런데 반대편 쪽 회장이 재밌었어요. 내가 이겼지만 그 보트 같이 씁시다. 그냥 이렇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나요. 되게 멋지잖아요.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영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웃음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여유가 이 나라 항공사 회장들에게 있었던 거죠. 나가 이 지랄 떠는 오너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회장이 이렇게 웃기니까 노동자들도 회사에 출근을 할 때 진짜로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우스웨스트로 출근을 한대요. 일하는 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이 사우스웨스트 기내에서 안내하시는 스튜어디스 분이 진짜 개그맨처럼 웃기는 말을 하는 동영상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백발백중 전부 다 사우스웨스트입니다. 기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흥이 진짜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실 분들은 흡연실이 비행기 양쪽 날개 위에 마련돼 있으니 날개 위에서 마음껏 피우시기 바랍니다. 흡연하시면서 감상하실 영화 한 편 틀어드립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식입니다. 가져오신 물건은 좌석 밑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무릎과 다리 공간이 매우 좁아서 엄청 불편하신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가셔야 됩니다. 남들도 그래요. 뭐 이런 안내를 스튜어디스들이 즐겁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요. 이런 항공사의 비행기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나가 이런 사모나 사람 얼굴에 물병을 던지는 전무가 일하는 항공사의 비행기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이건 뭐 모두나 마나한 사실인 겁니다. 저는 대한항공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런 미치광이 일가들이 이끄는 와중에도 그 노동자분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승객들을 모시기 위해서 박창진 사무장님 이하 많은 노동자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중한 분들 좀 신나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모는 항공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일터를 만들면 안 되겠냐고요. 이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거지 같은 악마들 밑에서 그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따위 오너 일가가 이끄는 국적기를 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허브 켈러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정상적인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을 이끄는 일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만도 못한 놈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네. 주말을 맞아서 좀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우스웨스트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 하고 나니까 대한항공 조가 일가랑 비교가 돼서 저도 더 우울해지네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 악마 같은 조간해가 물러나는 날을 진심으로 꿈꾸면서요. 오늘은 항공 경영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직장, 미국의 적강봉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